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체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아침 이렇게 달려온 OIC 비즈니스 오너 이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공기는 아주 맑았습니다. 저는 체인을 만나서 날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파란 그 바다 물결 있죠. 그 물결에서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또 온화하면서 그리고 저한테는 아름다움과 행복, 풍요가 지금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생각을 하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 체인의 로고 색깔은 바로 파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살지만 물이 없이 산 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제는 체인이 사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중년의 삶이 체인으로 꽉 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자 하는 혈당 다이어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파란 사람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사람이 있네요. 왼쪽은 저는 비유하기를 아주 내 몸이 깨끗한, 내 몸의 피가, 혈류가 깨끗한 사람을 비유했고요. 오른쪽은 어때요? 빨갛죠? 혈액은 있으나 많이 경화되어 있다. 콜레스테롤 이런 동맥경화로 되어 있는. 그런데 혈액을 가장 빨리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혈액이 탁해지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혈액이 탁해지면 많이 굳어지니까 혈액이 순환될 수가 없죠. 그럼 혈액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은 또 뭐가 될까요? 요즘 현대에서 심장질환,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을 가장 빨리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은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춤추는 혈당을 잡아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혈당은 뭐냐면 내 피 안에 있는 당의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혈당이 우리가 음식을 안 먹어도 꾸준하게 평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었을 때 치솟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당, 바로 스파이크거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영양소를 한번 얘기할 건데요.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내 몸을 만드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영양소가 혈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탄수화물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는 당질로 얼마 정도 변할까요? 100% 정도 당질로 변합니다. 불과 몇 시간? 1시간도 안 돼서 말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한 50% 정도 당으로 바뀝니다. 이게 단백질은.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으로 바뀌는 속도도 늦지만 변화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필요하지만 이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이 다 당질로 변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내 몸에서 쓰여지고 내 열량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도 살잖아요. 갑자기 내가 움직일 때 뭐 할 때 탄수화물이 없이는 뇌가 머리도 어지럽고 몸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과도하게 먹고 있다는 거죠. 어떤 탄수화물을? 나쁜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넛, 과자, 과일 주스, 특히 흰빵 같은 거죠.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것일까요? 비정제 탄수화물이죠. 정제되지 않은 것들, 잡곡밥, 고구마, 콩, 감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도 우리는 나쁜 탄수화물이 아닌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자는 그 얘기이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비만 해결을 위한 근본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 뭐냐? 클린 바디 프로그램인데 내 몸을 깨끗하게 비워내자는 것입니다. 그냥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 자체, 세포 자체를 바꿔주는 게 우리 채은의 혈당 다이어트입니다. 저 배는 누구 배일까요? 옛날에 저도 약간의 저런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 비만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만은 질환으로 정의한다.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경고했다. 2013년도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이 비만을 중재가 요구되는 다양한 병태 생리적 문제를 동반한 질병 상태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만. 자, 여러분 난치성 질병이라고 아십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완치나 충분한 치료가 어려워 만성적으로 진행되거나 장애를 남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암,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염증, 면역질환을 난치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만이 있죠. 이 비만도 결국은 난치성 질병이라는 거죠. 약으로도 어떤 호르몬제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 세대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살을 빼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땠죠? 1세대 칼로리 다이어트, 칼로리만 따졌지 않습니까? 그죠? 칼로리가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식빵 같은 거를 사러 갔을 때 칼로리만 따졌습니다. 어머, 이거는 700칼로리야, 흰 그 식빵은. 그런데 옆에 있는 호밀 빵은 어떨까요? 한 400 메칼로리. 그래서 칼로리를 보고 맨날 음식을 그렇게 조절을 했죠. 그러나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 복부 지방은 늘어났고 계속 당뇨 질환 쪽으로 제 몸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평생 다이어트를 추구한 저 역시도 이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2세대 다이어트, 체지방 다이어트인 거죠. 결국은 칼로리가 아니라 내 몸속에 체지방이 쌓인 거, 이거를 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요법을 많이 하죠. 인바디 측정을 해 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요요가 있으면서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세대의 다이어트가 나왔습니다. 호르몬 다이어트죠. 일명 약물요법이에요. 요즘에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을 하는 거죠. 배에다가 찌르는 그런 약물 호르몬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얘는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얘 뇌신경,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내가 먹는 음식을 덜 먹게 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 다이어트, 약물 요법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 약물 요법을 쓰지 않게 되면 어때요? 내 몸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예전에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상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이게 반복이. 그리고 지금 현재 호르몬 다이어트 이 약물요법이 아주 핫하기도 했지만 또 부작용으로 너무 뜨겁기도 합니다. 결국은 췌장이 망가지고요. 여러 가지 신체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현대 의학계에서는 4세대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 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성대사 질환은 고칠 수 없다. 살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의학계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내놨네요. 만성 대사 질환은 약으로 치료될 수 없다? 있다. 없다. 만성 대사 질환은 약으로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합병증을 그냥 뒤로 미룬 것뿐이에요. 근본적인 필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 몸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내장, 그다음에 장기가 5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큰 장기가 바로 이 간이에요. 내 몸에 해독을 해주는 장기도 물론
간이입니다. 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먹던 모든 음식물이나 이런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쓰고 잉여분은 어디로 쌓이냐면 내 내장지방 그리고 가장 큰 장기인 간에 쌓이게 됩니다. 내 몸의 노폐물 독소를 빼내주는 이 간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간 염증이 되고 간 경변이 되고 간 경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간암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얘는 왜 딱딱해지고 저렇게 지방이 많이 낄까요? 바로 맨 왼쪽 위에 보면 액상과당, 정제 탄수화물 를 과잉으로 섭취를 시켰을 때 그리고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그런 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내 간은 망가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액상과당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액상과당은 어디서 추출을 하냐면 옥수수에서 추출을 합니다. 왜 이거를 액상과당을 추출을 할까요? 좀 쌉니다. 설탕보다 쌉니다. 하지만 어때요? 단맛은 아주 강합니다. 이 액상과당은 내 몸에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상과당은 내 머릿속에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액상과당은 뇌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뇌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간에서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액상과당은 세포가 이용하지 못합니다. 거의 100% 간에서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간 부하가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간이 다 완전히 설탕물에 쩔어져 있는 거예요. 간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은 과당을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쓰지 않고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중성 지방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지방간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저항성이 증가가 되고 간염증,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간이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간 경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 주스, 사탕, 에너지 드링크, 아이스크림, 시럽, 빵, 떡,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정제 탄수화물은 어떤 걸까요? 탄수화물 종류가 있다 그랬죠. 정제된 탄수화물 아니면 곡류 그다음 비곡류 이런 거인데 곡물에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빠진 상태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소화 흡수가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죠. 우리가 에너지로 쓰이지만 이게 혈당을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흰 쌀밥, 흰빵 그리고 밀가루, 설탕, 전분, 냉면, 라면, 햄버거, 빵, 크래커, 시리얼, 탄산음료, 그리고 섬유질, 우리 몸속에 가장 필요한 섬유질을 제거된 과일 주스, 그러니까 가른 과일 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량음료 이런 것도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어떻게 빠르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비만, 당뇨,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어때요? 많이 먹으면 나머지 잉여분들의 지방 그런 당이 어디에 쌓인다 그랬죠? 결국은 내장지방 간에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먹는 음식이 들어올 때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뭐가 나오죠?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이 좋은 영양분을 데리고 내 세포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세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왜요? 아까도 좀 전에 들어왔는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또 떡이 들어옵니다. 빵이 들어옵니다. 아이스크림이 들어옵니다. 아주 케이크 들어옵니다. 그럼 이 세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딱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래. 인슐린 저항증에 걸린다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증에 걸리면 어떤 부작용이 또 하나 나오냐면 렙틴 부작용, 렙틴 저항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렙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방세포에 있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만큼 먹고 이만큼 먹었으면 차 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아,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겠네. 수저를 놔야겠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렙틴 호르몬이 나한테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증이 딱 걸리게 되면 렙틴 저항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동반하는. 얘네들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인슐린 저항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 있으면 음식을 먹고 자꾸 단 게 땡기는 거예요. 커피도 마실까? 가서 케이크 한 조각 먹을까? 이게 렙틴 저항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무조건 빼내야 되는 게 우리 클린 다이어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고속도로에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휴게소에서 음식을 뭘 사러 먹으려고 배가 고파서 갔는데 제가 당이 없는 음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구경 왔어요. 도대체 옛날에 많이 먹었던 포도구미 당이 빠진 식품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물 외에는 일단 당이 많은데, 자, 과연 이런 이온 음료에는 당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영상 목소리가 좀 작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자, 빵, 떡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당 성분이 많아요. 당당. 도대체 당이 없는 음식은 뭘까 하고 봤더니 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 옆에 음료수가 있었어요.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암바싸,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파워에이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고 뭘 마셨냐면 이온 음료를 마셨습니다. 숨이 벅차잖아요.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렸죠? 그럼 이온 음료를 입으로 이렇게 쫙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 몸이 어때요? 아, 흡수가 빠릅니다. 라고 광고도 하고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이온 음료에는 당분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정지훈, 연예인 정지훈 아시죠? 비.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보고 콜레스테롤이 있대. 그래서 나보고 운동을 하래. 그래서 나는 황당했어. 보세요. 정지훈 씨 몸은 어떤가요? 근력으로 땅땅하게 뭉쳐져 있죠. 몸에 근육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당분을 섭취를 했을 때 어때요? 내장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론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을 유발하게 되죠. 이유가 되시겠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1년 이상을 저희 리셀 제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셨는데 저 복부는 왜 이상 빠지지 않을까? 저도 참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인터뷰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 리셀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클린원도 잘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클린 제로 물은 몇 병이나 드시고 계십니까? 했더니 클린 제로는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안 드시면 어떻게 물을 대용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물 대용으로 포카리 스웨트를 마십니다. 하루에 몇 개를 드십니까? 한 5병 이상 드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한테 갑자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포카리 스웨트의 당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분께서는 포카리 스웨트를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리셀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복부 비만이 될 수 있었던 거,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적마귀 같은 액상 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이었다는 것이죠.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기름, 고기 많이 먹어서 아니고요. 바로 액상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이었더라. 답은. 그래서 이걸 끊어내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클린바디 프로그램에서 근본 다이어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파란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 80에서 120, 130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저 빨간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 인슐린을 폭발시킵니다. 인슐린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내 몸에 당 성분이 특히 많이 들어갔을 때 폭풍으로 쏟아지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식사를 할 때 당분을 빨리 치솟게 하는 게 저건데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뭘 먹어요? 과일을 먹죠. 급격하게 혈당 오릅니다. 막 200, 300까지 쏙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계속 진행을 되면 뭐가 오죠? 당뇨가 오게 되는 거죠. 급격한 혈당이 상승이 되면 이 혈당은 또 갑자기 급격하게 혈당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죠? 어지러워. 막 속이 이상해. 심장도 떨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죠? 사탕을 찾게 됩니다.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사탕 찾고 또 뭘 찾죠? 옆에다 항상 초코파이 그런 거를 가방에다 갖고 다니면서 또 먹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내 몸은 어떻게 변하죠? 염증. 내 몸이 막 쑤셔. 요즘에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막 이럴까? 이거는 뭐냐면 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에 염증이 쌓이면 그 근육에 염증이 쌓이면서 피로 물질로 쌓이면서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막 그렇게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내 몸에 어때요? 몸에 얼굴에 여드름이나 뽀루지, 습진, 알러지, 쥐적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사성 질환이 시작이 되면 이 특히 여기 목 옆에 림프절 옆에 뒤에 쥐젖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사성 질환이 좋아지면 이 쥐젖도 알아서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게 되면 체조다도 피곤하죠. 잦은 두통. 저 같은 경우도 맨날 낮에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서.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소파에서 잠깐 자다가 조금만 10분만 자다가 일어날게요. 그러면 일어나면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잠을 자냐. 왜요? 눈이 푹 꺼져서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잠을 잔다 이거죠. 그게 저의 30대 얘기예요. 저는 50이 넘었지만 지금은 30대의 몸보다 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빨간 화면이 나옵니다. 대사질환의 1등 공신 뭐예요? 공신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액상과당과 결국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이슨 펑,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신장내과 전문의이시고요. 다이어트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만을 치료하는 집중식이 관리 프로그램 개발자이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또 이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왜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내 몸이 원래도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자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뭘까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한번 정해진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의지로도 인체의 자동 시스템과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내 몸의 항상성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은 인체 시스템의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것 뿐이다. 적정 체중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 저항증을 극복을 하자입니다. 자, 요즘에 핫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박용호 박사님 아시죠? 그리고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제이슨 펑이 비만, 당뇨,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국내 최고의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 박용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비만은 많이 먹어서 폭식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증상이에요. 내 몸이 왜 망가졌을까요? 당뇨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고지혈 때문에. 왜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왔을까요? 결국은 액상 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비만은 오는 거다. 배가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망가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방간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죠. 지방간,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필요한 정말 혈당 다이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해야 뱃살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슨 펑, 간헐적 단식을 통한 당뇨병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몸, 특히 혈중 당분이 너무 많은 상태를 해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혈중, 피 안의 당분을 해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더 이상 당분을 넣지 않는다. 저탄수화물식이죠. 탄수화물을 좀 작게 드셔라. 두 번째, 내 몸의 혈중 당분을 없애는 방법 두 번째, 당분을 태운다. 당분이 뭐예요? 내 몸속에 있는 혈중에 있는 당분인데 이거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이 간헐적 단식은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건데 내 몸이 공복 상태일 때 내 몸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8시간이 지나면 뭐 영양소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4시간 정도 지나면 내 몸속에 있는 잉여된 이런 지방 성분들이 어떻게 변하냐? 에너지로 쓰입니다. 내가 음식을 안 넣어줬는데 내 몸속에 있는 간에 쪄들어 있던 내 지방과 내 내장 지방에 끼어있던 축적되어 있던 이런 노폐물과 지방들이 에너지로 쓰여진다.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머리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당분을 넣지 않는다. 두 번째, 당분을 태운다라는 것이죠. 자, 채윤 우리 ORC 탄탄한 슬림한 신체 만들기 그리고 비우고 채우는 클린바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클린제로 드시고 계십니다. 클린원 간 지방 독소를 빼내고 있는 그걸 드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적성 플러스 혈관 관리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 적성 플러스 드시고 계십니다. NO365 말할 게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기전 하나 건드리는 게 없는 게 바로 NO. 이걸 드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유산균을 드시면 됩니다. 추가로 콜라겐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중요한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슬림 한 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좋은 물. 우리 물은 정수기 물은 다 바보물이라고 하죠. 너무너무 삼투압 정수기 걸러내서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영양소가 하나도 없다. 결국 의사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삼투압 정수기로 나와 있는 이런 물은 임산부한테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좋은 물은 뭐가 있을까요? 깨끗하고 미네랄, 칼륨, 육각수, 수소 그리고 아주 입자가 작은 물. 저희 자와 육각수 물이 있죠. 클린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클린원이에요. 왜 클린원일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이 클린원을 드시면 이 클린원에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가 내 위장에 들어가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내 위장에 들어가서 포진을 하고 있으면 30분 후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식사했던 모든 것들이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혈당 흡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는 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먹고 또 클린원을 30분 전에 드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다 좋은 것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닭을 먹습니다. 토종닭을 백숙을 삶아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다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닭 대용으로 뭘 먹죠?
닭 튀김을 먹잖아요. 그죠? 좋은 걸 먹겠다고 좋지 않은 걸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럼 좋지 않은 것을 뭐가 빼주자면 이 클린원이 흡착을 시켜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물질이 바로 이 클린원이에요. 그래서 이 클린원은 간, 장, 위장, 대장에 독소 끼어 있던 것을 쫙 빼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간암 있죠. 간암을 겪었던 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제품이 바로 클린원이에요. 그 다음엔 적성 플러이스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는 피를 깨끗하는 작용도 있지만 항균, 항염, 살균 작용까지 특히 내 몸속에 끼어있는 노폐물, 독소 이런 것까지 다 빼내주면서 항산화 기능, 노화까지 빼내주는 작용을 하는 거 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산화질소 면역을 높이는 건강한 습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혈당 다이어트의 프로그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는 적성이 하나 들어가지만 메가요법으로 이 프리미엄 에노는 산화질소는 3334 메가요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얘가 하는 역할이 대단합니다. 우리 몸은 뭐부터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은 세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포가 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간, 심, 비, 폐, 신 이런 장기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내 몸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기본은 세포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세포를 건드려주고 세포가 잘못된 것을 다시 분열시켜서 정상적으로 면역 기능을 넣어줘서 일으켜주는 대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화질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OIC 점프업입니다. 점프업에는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유산균인데요. 이 유산균,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죠. 하지만 장까지 몇 프로가 도달할까요? 최대 많이 들어가봤자 20에서 30%까지 장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위에는 산이 많습니다. 이 유산균은 산에 어때요? 되게 약합니다. 하지만 김치 유산균은 위장간에 9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최고죠. 가성비도 최고 좋으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장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청, 뇌청, 장이 깨끗해야 뇌도 맑다. 우리 혈당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클린하는 게 목적입니다. 체지방을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내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 염증을 빼는 게 저희의 혈당 다이어트의 근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 슬림 한 끼가 있죠. 슬림 한 끼에는 뭐가 들어있죠? 한 끼 식사로 우리 밥 한 공기는 한 300 정도 칼로리가 되어 있는데 슬림 한 끼는 215칼로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과식은 줄이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6종의 비타민과 단백질, 식이섬유, 엽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에 4번 먹게 될 거예요. 아침 8시, 점심 12시, 간식으로 3시, 저녁에 몇 시? 6시에. 배부른 다이어트입니다. 드셔보세요. 배불러서 간식 빼면 안 돼요.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이 단백질이 빠지면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 끼 대용으로 단백질을 완전히 충전을 시켜서 포만감과 영양 가득한 우리 슬림 한 끼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클린바디 1주차, 2주차, 3주차 21일이거든요. 왜 21일일까요? 여러분, 한 달 31일도 아니고 왜 21일일까요? 내 뇌에서 받아들이는 습관, 내 뇌가 내 몸으로 전달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바로 21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일을 책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주차에는 비우기, 어떤 비우기? 리셀, 4끼를 드시고요. 리셀을 4번을 드시고 슬림 한 끼로 4번의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주차 비우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절대 굶으면 안 돼요. 무작정 굶으면은
근육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체지방 증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클린바디 프로그램 진행 취지에 맞게 안내한 대로 섭취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실게요 라고 이렇게 안내하신 분들이 막 소리를 막 열성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비우기를 할까요? 내 몸에 쌓여있던 탄수화물 중독 그런 것들을 빼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를 왜 일주일 동안 음료인데 칼로리도 높지 않은데 왜 마시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숙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내 몸에 있는 신진대사가 잘 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쌓여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나는 잠은 자고 있지만 내 몸속에 쌓여있던 뭐예요? 카페인이 내 뇌를 각성시켜 주는 거죠. 나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잠자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몸에 그만큼 리듬, 호르몬이 깨져 있다라는 거죠. 카페인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대사성. 그게 만약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와도 모르는 것이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주차 가속기 들어갑니다. 슬림 한 끼, 리셀은 똑같이 동일하게 4번 섭취를 합니다. 하지만 슬림 한 끼는 4끼 중에서 4끼, 아침, 점심, 간식, 그리고 저녁 4끼 중에서 한두 끼 정도 허연식품으로 탄수화물 제한식 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단백질, 탄수화물이라도 그 정제된 탄수화물 그런 것들 말고 곡물이라도 그 쌀 조금, 곡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통곡물 그런 거 조금,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차 가속기 때 한 번 24시간 공복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정말 내 몸에 있는 체지방 쌓여있던 거, 지방, 노폐물, 호르몬 속에 쌓여있었던 이런 염증을 빼내는 아주 포커스가 바로 저 공복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식사를 하잖아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공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예요. 저녁에 6시에 슬림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은 저는 원래 아침에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에 잘 안 먹어요.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안 먹으니까 근데 점심 한 끼를 또 굶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12시간, 24시간이 지난 저녁 6시가 되면 24시간이 됩니다. 그때 식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루 한 끼. 저는 하루 한 끼만 굶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소리 나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은 배고프다. 그 꼬르륵꼬르륵이 내 지방세포가 지금 어때요? 내 지방세포가 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 다음에 3주차 안정유지기. 슬림 한 끼와 저탄수화물 식사가 들어갈 건데요. 리셀 우리는 4번 그대로 동일하게 섭취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슬림 한 끼 4끼 중에 한 끼는 점심 또는 저녁에 저탄수화물 그리고 밥은 한 반 공기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밥에다가 공기밥에다가 앞에다 반찬을 쫙 놓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김장철이잖아요. 어때요? 하얀 쌀밥에 김치 하나 뜯어서 젓가락으로 푹 떠서 푹 앉아서 그걸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죠? 밥이 녹아집니다. 밥이 녹아지면 뭐로 변한다고요? 당으로 변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리셀로 이 혈당 다이어트를 안 하셔도 식습관만, 이 먹는 습관만, 순서만 바뀌더라도 살은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교의 보고입니다. 옛날에는 탄수화물 먹고 고기 먹고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고 야채는 안 먹습니다. 그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바꾸는 거예요. 뭐부터? 야채, 샐러드 먼저 드셔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양질의 지방 그렇게 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사과 식초 물에서 희석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3주차 이틀 정도 24시간 공복하기 전에 이 식초는 뭐냐면은요. 식초에 아세트산이라는 그 물질이 들어있는데 식전 30분 전에 우리가 식초를 드시면 이 식초가 위장, 소장에 다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들어가면 얘네가 음식이 서서히 당을 어떻게 해요? 당 섭취를 서서히 올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식초가 좋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이틀 동안 24시간 공복이 이루어져요. 이 공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토파지 아시죠? 노벨상을 탄 오토파지라는 얘기인데 자가포식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운동을 하고 뭐 움직일 때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하지만 이 공복들 아무것도 내가 섭취를 하지 않으면 내 몸에는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일어납니다. 내 간에서 쌓여있던 지방, 내 내장에 쌓여있던 노폐물, 지방 덩어리들이 에너지로 쓰는 거죠. 결국은 내 몸에 있던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결국은 바깥에다가 배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공복에는 한번 즐겨보십시오. 물 드셔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이어트는 한 번 빼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건강했던 내 몸, 20대의 내 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리셀이거든요. 내 몸을 다시 돌리는 것이에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린바디 다이어트의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설탕, 밀가루, 나트륨, 튀김, 과일은 제한하시고요. 특히 당류, 액상, 과당, 그리고 술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간, 8시간 수면은 어때요? 필수적이죠. 그리고 우리 매일 그 14시간 공복, 아침, 저녁에 6시에 드셨다면,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해주는 간헐적 단식 14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2주차 1번, 3주차 2번, 24시간 공복 꼭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단백질 페이싱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요. 양질의 단백질 슬림 한 끼를 4시간마다 20g 이렇게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거. 식초 드시는 거. 그리고 나는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공복을 하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을래. 나는 공복하니까 그냥 누워만 있을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공복하는 동안 살짝 걸어주면 내 몸이 움직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내 몸에서 더 에너지를 더 꺼내 쓰겠죠. 이 지방들이 더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지 마세요. 내 몸에다가 어때요?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 가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바디, 눈바디 촬영하여서 기록을 한번 남겨오세요. 내가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내 몸이 체중이 어땠는데 내가 21일 후에 나의 여기 안에 있던 내장 지방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있나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일차, 2일차, 3일차, 3주차 식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1주차에도 오이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드시고요. 2주차에도 이렇게 식단이 나와 있습니다. 3주차에도 공복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런 거,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린바디 3주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4가지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공복과 숙면 12시간, 14시간, 7시간, 8시간 숙면을 해라. 왜냐하면 망가진 나의 몸을 다시 생체 리듬을 돌려주는 것이 그 숙면과 공복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꼭 해라. 그리고 플러스 단백질 페이싱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액상, 과당, 특히 설탕, 밀가루는 왜 안 좋다고 할까요? 정형외과 가면 술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무릎 관절을 마모시키는 게 이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글루테인 성분이 그런 거고, 또 하나 밀가루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밀가루는 하얗잖아요. 그죠? 하얀 이유가 뭘까요? 원래 밀은 누렇습니다.
약간 회색 색깔인데 표백제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하얗죠. 이런 것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식사 전에 식소 섭취하고 간단하게 걷는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예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제 왼쪽에 그 옆구리는 저랬습니다. 울퉁불퉁. 저 안에 뭐가 쌓여있을까? 지방과 독소. 그렇죠? 21일이 흘렀습니다. 오른쪽은 어때요? 많이 빠져 있죠? 똑같은 옷과 똑같은 바지입니다. 제 턱을 보세요. 지금 날렵해졌죠. 어떻게 21일 만에 저렇게 날렵해질 수 있죠? 배고프지 않습니다. 배부릅니다. 배부르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내 몸을 돌려줄 수 있는, 디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분은 최지연 우리 사장님이신데요. 우리는 이 혈당 클린 바디를 하시는 분들이 마른 사람들이 더 한다고요. 52kg가 48kg를 가기 위해서 저렇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58kg에서 52kg, 6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어때요? 체지방량, 내장 지방은 어때요? 7, 400까지 레벨이 감량이 하강이 됐죠. 자, 여기에 이렇게 빠져있던 이 왼쪽 58kg, 52kg, 58kg였던 저 옷 보세요. 지금은 52kg 같은 사람입니다. 21일의 변화이죠. 또 한 분 보내주시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 체인의 공식 팅커벨. 팅커벨이 하늘로 날아가야 되겠는데 옆구리에 지방살이 껴서 하늘로 못 올라가게 됐어요. 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일 하셨답니다. 이수미 로얄 다이아몬드님 너무 아름답죠? 네,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21일 만에 2번 진행하셨는데 처음에는 7.5kg 정도, 2번 진행했을 때는 거의 9kg가 감량이 됐죠. 거의 15, 6kg가 빠졌습니다. 얼굴을 보세요. 독소가 왼쪽이 포동포동 이쁜가요? 저기에 독소가 쌓인 거죠. 어떤 독소? 바로 당 독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얼굴이 매끄러워지는 거죠. 네, 저희 경기 광주에 강순단 사장님 넘어갈 수가 없죠. 맨 왼쪽에 어때요? 키로수가 79kg, 80kg는 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9kg의 몸에서 지금은 56kg입니다. 몇 킬로 감량이 됐을까요? 마이너스 23kg나 무려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의 사랑입니다. 리셀 프로그램은 더 사랑이고요. 클린 바디 리셀 프로그램은 더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간 글자 또 나왔네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 다이어트는 클린 바디 프로그램이다. 혈당 다이어트는 근본 다이어트다라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2018년도에 쓴 책자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도 올라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오는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을 준비하고 부를 얻는 방법. 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웰리스 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웰리스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2018년도에 나왔던 책입니다. 지금은 2025년도 8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결국 웰리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 체인 사업자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더 나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 날마다 가치를 더하는 체인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해지시고 풍요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오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